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마지막 내용인데요.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대칭 이동이면서 점,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에 대한 대칭으로 x축도 직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y는 빼기 x에 대한 대칭 이동, 이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우셨는데 지난 시간에 배우신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다? 그렇죠, 암기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오늘 하게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이런 것들보다는, 정해진 것들보다는 이제 랜덤한 녀석에 대한 대칭 이동을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암기하게 된 그 내용들이 다 오늘 공부하시는 이 랜덤한 녀석에 대한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이 다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지난번에 우리가 y는 x에 대한 것과 y는 빼기 x에 대한 녀석을 일단 좀 암기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오늘 학습에 의한 내용에 기인해서 하게 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좀 보실 건데, 어떤 점을 점에 대해서 a, b라는 점을 a,b라는 점에 대해서 자, x, y라는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원점 대칭 이동할 때 한번 해봤던 거죠. 똑같은 길이만큼 움직인 녀석을 우리는 x 다시, y 다시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x 다시, y 다시, x, y 입장에서 a, b는 뭐죠? 그렇죠. 거리가 같으니 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x와 x 다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이게 중점의 x좌표 a가 돼주는 거죠. 그 다음에 y와 y 다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이게 중점의 y좌표 b가 돼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제시된 게 x와 y가 제시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대칭점인 a와 b가 제시되어 있을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x-와 y-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는 0이다. 그러면 움직이고 난 녀석은 이렇게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x-y-에 관한 표현을 만들어내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필수예제 8번 2, 빼기 3이라는 점을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2, 빼기 3이 움직이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이라는 게 기준점 대칭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을 이동시킨 점의 좌표,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요 녀석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단순 암기로, 그죠? 얘를 뭐 x 다시 y 다시라 하시면 2에다가 x 다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3에다가 y 다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1이 되는 거죠. 그럼 x 다시는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y 다시는 5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마이너스 6,5다 라고 이렇게 잡으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중점 공식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는 도형이거든요. 근데 원이에요, 어차피. 그죠? 그러면 원 같은 경우는 그를 대표해주는 점이 있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중심 좌표는 x 앞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눠서 5, y는 없네요. 그럼 0이죠. 이제 나누니까 나누도 어차피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자, 요 녀석을 제곱하죠. 100. 그 다음에 y는 없으니까 제곱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곱해주면 마이너스 9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2인 녀석이죠. 요러한 원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2를 이루나니까 반지름이 1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요 반지름 1이고, 그러면 이 녀석을 3,4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원은 항상 점의 중심의 얘기로 바꿔서 해결하라 그랬죠. 그러면 움직이고 난 원의 방정식의 새로운 중심을 x 다시, y 다시라고 하시면 이 첫 번째 중심과 두 번째 중심의 중점이 3,4가 돼주는 거죠. 똑같은 내용에 의해서. 그래서 뭐 여기 5,0이라는 데 있는 x좌표 5가 되는
5,0이라는 데 있는 반지름이 1인 원을 요 정도 되는 원이겠죠. 그 다음에 얘를 3,4라는 점 3,4면은 적당히 한 요쯤 되겠죠. x좌표 3 y좌표 4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쪽에 있는 어떤 적당한 크기의 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중심에서 요 대칭점 그 다음에 새로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갖다라고 해서 거기다 새로운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하적으로 한번 의미를 보시면 자, 그래서 중심 좌표가 5,0인 원을 3,4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새로운 원이 이쪽 위쪽에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심을 구하는 계산을 해보시면 x좌표 5에다가 여기 x좌표 x-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대칭점의 x좌표 3이 되더라. 그래서 x-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좌표에다가 y좌표를 더해서 중점을 찾으면 여기 대칭점의 y좌표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0 더하기 y-를 2로 나누면 대칭점의 y좌표 4가 되겠죠. y좌표는 4. 그래서 여기는 2, 4, 8이 되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원의 중심이 1,8이고 반지름이 1인 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x-1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1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필수예제 8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앞에서 내용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하고 와 보시면 자, 요번은 이제 랜덤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y는 x라는 녀석을 증명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기 때문에 자, 요 녀석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y는 x에 대해서 자, 그럼 얘는 a,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x와 y가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b, a라고. 그럼 요게 이제 어떻게 해서 구해진 거냐? 자, 그럼 얘를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때는 여기서 직선까지 최단 거리, 수직 거리로 가고 거기서 똑같은 만큼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대칭이 되는 녀석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여기 수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점과 움직이기 전의 점과 움직이고 나서의 점의 중점이 이 도형 위에 있죠. 즉 2등분 된다라는 이런 내용. 그래서 수직 2등분이라는 워딩을 갖게 되는데 이걸 한 말로 한 가지의 단어로 보지 마시고 수직이라는 말과 2등분이라는 말을 따로따로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직이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요 녀석을 수직에서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수직은 뭐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요 a, b와 b, a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b 빼기 a분의 a 빼기 b에 보시면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똑같이 나오죠.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2등분이면 중점이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 y좌표도 2분의 a 플러스 b 대입하게 되면 y는 x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둘이 더 같다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히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대상물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두 가지의 워딩, 뭐 수직과 2등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수직은 그렇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고 2등분은 중점을 도형에 대입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9번 문제 보시면요. 1,4라는 점을 y는 2x 빼기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p 1,4를 직선 y는 2x 빼기 3에 대해서 직선에 대한 대칭인데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은 랜덤한 직선에 대한 대칭이죠. 그러면 뭐 해라? 두 가지를 기억해라. 첫 번째 그렇죠 수직 플러스 두 번째 2등분 요 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시킨 점은 이렇게 가서 P-라고 있고 그것을 A와 B라고 해보죠. 그러면 요 길이가 같고 여기는 수직이 돼주는 거죠. 그럼 일단 수직 여기 대칭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P와 P-의 기울기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직접 구해보면 A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B 빼기 4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A, 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등분 둘의 중점이 이 도형 위에 있죠. 그래서 P점과 P-점의 중점 좌표를 먼저 구해보면 2분의 A 플러스 1이 되고 2분의 B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이 중점을 그렇죠. 요 직선의 식에다가 중점은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직선에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4 y는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1 빼기 3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a, b에 관한 식이 두 번째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둘을 연립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A가 5가 나오고 B가 2가 나와요. 그래서 5,2다 라고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 보시면 요번에는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일단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기준되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을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괜히 직선을 그리면 조금 우리가 혼동스럽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의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대표해서 그냥 x, y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움직이고 나서의 점을 여기 다시라고 해서 여기 요걸 좀 전에 문제에서 풀어본 건 p라고 하고, 그러면 움직이고 나서 만들어지는 녀석을 p 다시라 하고 요거는 x 다시 y 다시라고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수직 2등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죠. 수직 플러스 2등분. 그러면 대칭 이동한 점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그렇죠? x 다시와 y 다시로 표현된 식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x 다시와 y 다시로 표현된 식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수직이기 때문에 지금 대칭 기준의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기울기 공식에 의해서 x 다시 빼기 x 분의 y 다시 빼기 y 이렇게 해서 x 다시와 요 p와 p 다시에 있는 녀석에 관한 문자의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등분하게 되면 역시 중점 좌표 먼저 구하시면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2분의 y 더하기 y 다시 5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x좌표를 이 직선의 식에 있는 x 대신에 y좌표를 직선의 식에 있는 y 대신에 대입해 주게 되죠. 그러면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는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해주고 뒤에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셔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게,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식은 xy, pxy가 포함되어 있는 요 직선의 식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 x-y-가 들어가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 움직이고 나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은, 여기서 해야 되는 계산은 뭐냐면 x는 하는 y는 하는 모양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x는 y는 하는 모양을요. 그리고 요 우변에는 x-와 y-만 들어간 녀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이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기울기에서 나온 요 조건식을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x 더하기 y는 x 다시 더하기 y 다시 이렇게 나오게 돼요. x 더하기 y는 x 다시 더하기 y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두 번째 2등분해서 만들어졌던 요식을 xy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x 빼기 y는 빼기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빼기 6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둘을 연립방정식 풀듯이 더해 주시게 되면은 2x는 그죠? 요 없어지고 2y 다시 빼기 6이 되죠.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되면 x는 y 다시 빼기 3이 되죠. y 다시 빼기 3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은 요 식에서 또 똑같이, 그러면 x가 사라지고 2y가 되죠. 2y는 2x 다시 요번에 y가 사라지고 플러스 6이 되죠. 그러면 y는 x 다시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x 다시 더하기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요 x와 y는 여기 있는 이 움직이기 전에 p점이고, 그 p점은 이 y는 2x 빼기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요 녀석들에 있는 x와 y 대신에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어지는 식은 y 대신에 x 다시 빼기 3을 대응시켜 주시고요. 조금 위로 좀 빼서 쓸게요. 이렇게 요 직선에다가 요 녀석을 대응시켜 주게 되면 최종적인 결과는 x 다시 빼기 3은 2배의 y 다시 빼기 3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시게 되면
x 다시 빼기 2y 다시 더하기 10은 0이요라고 될 것이고, 자체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처럼 이렇게 결과물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요 다시와 다시는 제거시켜주고 깔끔한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만 답으로 인정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암만 해도 점일 때보다는 도형일 때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계산 연습 충실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보시죠. 자, 얘는 이제 흔히 많이 가장 출제 빈도가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높은 내용인데요. 뭐냐면 A점과 B점 정해진 점이 있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게 앞에서 점과 좌표 점과 점 사이 거리들 단원의 내용을 배우실 때 생각을 해보면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여기 제곱이 붙은 녀석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문제가 앞에서 출제가 됐는데 거의 흡사하거든요. 이걸 학생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곱이 있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구할 때 루트가 생기죠. 그 루트를 제곱이 사라지게 만들어서 단순한 그냥 2차식 더하기 2차식 형태가 돼버려요. 계산이. 그래서 이렇게 제곱이 있을 때는 2차식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곱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를 만약에 그냥 직접적으로 구하면 루트가 들어간 식으로 나올 것이고, 얘를 직접적으로 구해도 루트가 들어간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그럼 이게 루트 더하기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을 우리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최소값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계산이 여기서 막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뭐냐면 기하적으로 도형의 의미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일단 A점과 B점의 위치를 좀 잡아보죠. 0,2 0,2 요게 A점이고요. 그 다음에 B가 6,3이죠. 그럼 한 요쯤 되는 점이겠네요. B가 6,3이다.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P는 X축 위를 움직이니까 얘는 동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인데 이걸 좌표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계산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AP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BP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길이를 더한 것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P를 A 쪽에 가까이 가자라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게 되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A와는 짧아지지만 B와 멀어져요. 또 B와 가까워져 보자 해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P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B랑은 가까워지지만 또 A랑은 멀어지게 되죠. 약간 그죠? 이 뭐 이렇게 정해진 값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약간 시소처럼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고 한쪽이 낮아지면 한쪽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이 가장 짧아진 순간을 딱 집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기하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볼 건데요. 어차피 1사분면 쪽에서의 얘기니까 A점이 있고 그 다음에 B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P점이 있다. 아까 이제 좌표를 써서 조금 지저분했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좌표를 표기 안 하고 도형적으로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AP 더하기 BP를 구할 건데, B점이나 A점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B점을 할게요. B점을 움직이는 점은 P죠? P는 어디 위에 있다? 그렇죠. X축 위에 있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움직이는 점이 있는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나는 B를 대칭 이동시킬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점 B-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고 B-는 결국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PB-를 연결해 보면 요거 H라고 하시고, 자, 수선해 버리니까 요 위에 삼각형 PBH랑 아래에 있는 삼각형 PB-H는 직각이고요. 한 변, 그 다음에 두 변. 요 BH랑 B-H의 길이가 같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BP의 길이는 B-P의 길이와 같아지게 되죠. 요 길이가 두 개가 똑같아지죠. 그럼 질문을 AP 더하기 B-P의 길이의 최소값이다라고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보니까 AP하고 B-P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직선의 합이죠. 그러면 이것이 가장 짧아지기 위해서는,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얘네 둘을 일직선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의 최소값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a, b 다시의 길이가 되더라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A점의 좌표가 0,2고요. 자, B 다시점은 B를 X축 대칭 이동시킨 거죠. 그러면 Y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 주시게 되면 X좌표의 길이의 차이지. 제곱하니까 이렇게 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최종적으로 60, 루트 61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루트 61이다. 이렇게 해서 기하적인 접근을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계산상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랜덤한 직선에 대한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관한 얘기를 봤는데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그렇죠? 2등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해결하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수직과 2등분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